건물 벽에 금이 가면서 사람들이 급하게 탈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건물 바로 옆에서 작업하고 있는 굴삭기를 보여주면서 건물이 흔들리게 한 원인임을 암시합니다. 오늘 소개할 아시가르 파르아디 감독의 2017년작 세일즈맨은 이 건물과 같이 위태로운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인 에마드는 문학 선생님이고 아내인 라나는 가정주부입니다. 둘은 저녁마다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면서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극단 동료인 바박의 도움으로 그가 소유한 월세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라나가 남편을 기다리던 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라나는 당연히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고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남편이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린 현관문을 지그시 비추는 카메라는 곧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장면은 다시 남편이 귀가하는 모습을 비추고 계단에 난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라나는 침입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급히 도망친 상태였죠. 그리고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 그 집에 살던 이전 세입자가 매우 문란한, 즉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범인은 그 여성을 보러 온 사람일 것이라는 개연성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라나가 당한 폭행은 곧 성폭행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라나는 육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에마드가 집을 둘러보자 범인이 놓고 간 전화기, 열쇠 꾸러미, 그리고 아마도 성매매의 대가로 지불한 듯한 현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마드는 열쇠를 이용해서 집 근처에 주차된 트럭을 발견하고 주차장 안으로 옮겨놓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에마드는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고 싶어 하지만 라나는 범인을 잡기 위해 더 많은 정신적인 소모를 겪기보다는 빨리 사건을 잊어버리고 이 집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에마드는 기본적으로 라나의 회복을 위하고 있지만 사건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를 두고 둘의 갈등이 확대될 것임을 관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건 다음 날은 연극이 개봉하는 날이었습니다. 에마드는 라나에게 사고가 났다고 둘러대고 공연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라나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건을 잊고 싶었기 때문에 연극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둘이 부부로 등장하는 이 연극에서 라나는 갑자기 공포에 빠지면서 대사를 잊어버렸고 또다시 에마드가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상과는 별개였던 연극이 이들의 삶에 중첩되기 시작합니다. 라나는 이 집에서 벗어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에마드는 라나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보단 복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던 중 범인의 트럭이 없어지고 에마드는 제자의 인맥을 이용해서 차량의 주인을 알아냅니다. 에마드는 트럭의 주인인 청년을 깨어내기 위해 트럭으로 짐을 날라달라고 부탁해서 처음에 살던 붕괴 위험의 건물로 불러냅니다. 하지만 등장한 건 청년의 예비장인인 노인이었습니다. 에마드는 노인에게 사위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노인이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 노인이 범인이라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노인은 모든 것이 드러났음에도 자신은 문을 열어주길래 들어갔다가 바로 다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에마드는 분노해서 노인을 방에 감금해버립니다. 노인은 딱 보기에도 건강이 안 좋아 보였는데 말이죠. 에마드는 저녁 공연을 마치자마자 불안감이 들었는지 라나와 함께 노인에게 달려갑니다. 다행히 노인은 무사했고 자백을 들은 라나는 그냥 보내주자고 하지만 에마드는 가족을 불러서 자백을 시키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오고 있던 중에 노인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부부는 졸지에 간접적인 살인자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부부는 다행히 노인을 살려냈고 이제 막 도착한 가족은 부부를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부부와 노인은 서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 노인이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더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은 라나의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폭행범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노인을 바라보면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는 이 모습은 이 영화 최고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마드는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노인을 따로 불러서 그가 집에 두고 갔던 물건들을 돌려주고 그의 억누를 수 없는 복수심이 분출된 따귀를 한 대 때린 것입니다. 그 순간 노인은 도덕적 붕괴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봉투가 무엇인지를 묻는 가족들을 난처하게 바라보면서 다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강간 폭행범으로서가 아니라 불쌍한 한 노인으로서 말입니다.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화의 중심 사건이 된 성폭행은 수많은 우연들과 하나의 부도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갑자기 이사를 와야 했고 거기가 하필 성매매 여성이 살던 집이었고 아내가 착각해서 문을 열어놨고 하필이면 또 씻고 있었던 것까지가 우연이라면 집에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챈 노인이 바로 나가지 않고 성폭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단 하나의 명백한 부도덕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연을 우연으로만 바라볼 순 없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전 세입자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많은 남성들이 이 집에서 성매수를 해왔다는 걸 의미하고 무엇보다도 이 집을 임대해준 친구 바박도 그중 하나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한 고객이 자신이 성매수를 하던 곳에 친구 부부를 들였고 또 다른 고객이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사건을 두고 라나와 에마드가 가지게 된 생각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나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전형적인 사고 중 하나로 왜 내가 문을 열어줬는지를 생각하면서 자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일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로 넘어갔을 때 자신이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 일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خوب کار میکنه. فکر میکنه مثلا بگیرنش چیکارش میکنه. من اگه اون گوشی صاحب مرده رو برداشته بودم یک کلمه پرسیده بودم کیه؟ 에마드의 경우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범인뿐 아니라 중첩된 우연의 주인공인 바박과 이전 세입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핵심에는 자신이 소유한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인식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تو مشکلی نداشتی؟ 그렇다 보니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치유 같은 개념은 금방 잊혀지게 되고 마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복수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런 장면에서 그가 얼마나 아내의 상황에 무감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حالا چیز خاصی هم نشد. اون لحظه بودین میدیدید که خانومتون چطور کفن 살펴본 것처럼 이 영화는 일 안에 자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 관점을 다양한 층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약하고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생판 모르는 집에 실수로 들어갔는데 우연히 여자 혼자 씻고 있었다는 이유로 마음이 동해버렸다고 표현하는 충격적인 개연성이 등장하는가 하면 진보적 지식인으로 표현된 에마드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아내를 대하는 방식에서는 매우 보수적이고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فکر کنم اتفاق بدتر از اینا میتونست بیفته. 파르아디 감독은 주로 이렇게 일 안에 자리한 성별 간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주인공들을 식자층으로 설정함으로써 을에 인식되는 구시대적인 이란이 아니라 이 나라가 현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문제는 바뀌지 않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가장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는 에마드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건 너무 쉽게 포기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من امروز صبح تصمیمم گرفتم. باید بریم شکایت کنیم یا به کل این داستان رو فراموش کنیم. 이건 영화적 오류라고 생각되기보단 이란의 사회가 그만큼 과도하게 남성 명예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다른 나라였으면 무기징역을 줘야 한다거나 하는 말을 할 텐데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라나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사실 라나가 원하는 대로 범인을 자유롭게 풀어지고 잊어버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회에서 라나에게 주어지는 선택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이란에서는 성폭행에 저항하다가 가해자를 살해했던 여성이 사형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나라에서 여성이 성폭행 문제를 경찰에 가져간다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얼마나 더 두려운 일인지를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파르아디 감독은 정말 모든 장면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의도를 담으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귀재인데요. 예를 들어 중심 소재로 사용된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인물들이 실생활에서 서로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말을 연극을 빌어서 하게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박에게 하지 못했던 분노의 표현을 연극에서 없었던 대사를 사용하면서 에마드가 표현하고 있고요. 라나는 에마드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서운한 감정을 연극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매우 미국적인 연극을 가져와서 그걸 이란에서 검열받으면서 공연하니까 힘들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ولی من لباس الان تنم نیست. بارونی از تو هم اومده بیرون میگه من چجوری بدون لباس برم بیرون. 이 영화의 또 다른 한 명장면은 범죄를 전후한 장면인데요. 사실 이란에서는 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심한 폭력 장면을 금지하고 있어서 라나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의 조짐과 흔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전략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전체 장면을 보게 되면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검열 따위는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감독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에마드 그리고 라나가 싸우는 공간이 처음에 나왔던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도 전체적으로 불안불안하게 전개되는 서스펜스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개봉 당시에 나왔던 리뷰들을 찾아보니 이 영화를 두고 보통 용서에 관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영화라고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하이라이트에 가서는 에마드가 이 나약한 노인을 보고 복수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반대로는 분노의 끈을 놓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나와 에마드의 삶은 파탄으로 가고 있지만 범인은 딸의 결혼식을 앞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걸 인정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범인은 불쌍한 노인으로서 최후를 맞이하고 더 이상 복수가 불가능해졌을 때 에마드가 노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오직 둘만이 아는 채로 마치 라나가 사건을 잊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들도 자신들의 범인이었던 사건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연극을 위해 분장하고 있는 장면으로 엔딩을 맺고 있는 건 아마도 이들이 객관적 사건이 있었던 현실에서 모든 걸 잊어버린 가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게 아닐까 합니다. 아시가르 파르하디 감독은 이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작인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그리고 이후작인 어떤 영웅을 통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린 감독입니다. 사실 이란이라는 환경에서 영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그동안 이란 영화들이 주로 시골과 아이들을 소재로 삼은 것도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 메시지를 아주 깊이 숨겨놓아서 검열을 피하고자 했던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르하디 감독은 과감하게 공간을 도시로 옮겨서 이란의 보다 보편적인 현실을 리얼리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구의 방식을 단순히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 즉 이란만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이 기대되는 감독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란의 영화 문화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일즈맨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